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전남 통합 관련 논의가 이번 주에 중대한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 전남 상생 발전을 위한 실무 협의가 1년 만에 진행되고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가 직접 만나 통합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전남 공동 현안을 논의하는 상생발전위원회가 다음 달 말쯤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딱 1년 만에 다시 열리는 것입니다. 이에 앞서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그동안의 상생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과제 발굴을 위해서 이번 주 27일 실무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대응과 광역교통망 구축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되고 광주 군공항 이전 등 민감한 현안도 조심스럽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한쪽의 생각을 가지고 다른 쪽에 강요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대안을 만들어 가면서 추진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생위 실무위원회와 별도로 광주시장과 전라남도지사의 회동도 27일에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시도 간 물밑 협의를 통해서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리는 날 시장과 지사가 별도로 만나 지역사회 최대 화두로 떠올라 있는 광주 전남 통합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 연구기관에 시도 통합의 장단점을 분석하는 용역을 의뢰한 뒤 통합의 방식과 시기 등에 대해서 시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데 시장과 지사가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분석됩니다. 큰 방향의 틀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이제 추진 준비단이나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는 전문가나 시민사회단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것입니다. 갈수록 비대해지는 수도권에 맞서 영남권 광역자치단체들이 발빠르게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해묵은 과제들의 해법을 찾고 공동 발전을 꾀하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여수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 가운데 제주항공의 항공기 지원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수공항의 항공기 지원율은 3%로 항공사별로는 제주항공이 4.8%로 가장 높았고 진에어가 4%, 대한항공 2.8%, 아시아나 2.7%로 각각 뒤를 이었습니다. 지연 사유로는 항공기 도착이 늦어져 출변편까지 지연되는 경우가 84%를 차지했고 기상으로 인한 지연이 11%, 항공기 정비로 인한 지연이 3%로 집계됐습니다. 수협중앙회의 굴 양식보험 기준 변경으로 도내 가입자가 줄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기존 보험 기준이 표준 성장률에 따라 설정됐지만 올해 7월부터 전남과 경남을 구분하고 특히 전남에 불리한 생산량이 적용돼 가입자가 40%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이에 대해 이해하기 힘든 기준으로 가입자가 줄고 있다며 현장 조사를 통해 보험 기준 변경을 촉구했습니다. 식량 자급률 목표를 설정하면서 작물의 재배 면적을 반영하지 않는 주먹구구식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3년 전 농식품부가 세운 2022년도 식량 자급 목표는 55.4%, 생산 목표는 521만 톤입니다. 서 의원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06만 헥타르의 경작지가 필요한데 지난해 경작지 면적은 90만 헥타르에 불과하다며 경작지 확충을 위한 예산 없이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고 지적했습니다. 고흥군의 추모공원 조성 사업은 번번이 주민 반대의 발목 잡혀 10여 년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는 해묵은 지역의 수건 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흥군이 최근 공모 방식으로 추모공원 부지 선정 절차에 착수했는데 이번에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고흥군이 추모공원 조성을 처음 계획한 것은 지난 2006년. 고흥군은 남양면 일원에 추모공원 설립을 위한 부지까지 선정했지만 인근 마을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발목이 잡혀 표류하다 3년여 만에 결국 백지화됐습니다. 지난 2010년에는 고성, 화순군과 함께 광역 추모공원의 설립도 시도했지만 자치단체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후보지 선정조차 하지 못하고 1년여 만에 무산됐습니다. 여기를 어디에서 어떻게 불편한가를 무엇이 내로가를 나눠서 해야지 위원장이면 니지 이것이 뭐야. 14년째 공전하고 있는 고흥 추모공원 조성 사업. 공군이 최근
다시 추모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지역의 전체 화장률이 80%를 넘어서면서 추모공원의 조성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는 절실함이 반영됐습니다. 80% 된 중에 우리 군 와서 이거를 안치하는 것은 15에서 20%밖에 안 되더라. 나머지는 전부 다 외주로 자녀분들이 사는 곳으로 전부 다 봉안시설이나 잔당지로 가불고 또 타 지역 그 화장장 시설이 있는 그곳에 봉안을 해버리더라. 군은 이번에는 주민 공모 방식을 통해 후보지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일단 고흥군은 6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부지 면적에 실제 거주 세대주 60% 이상의 동의를 얻은 마을을 신청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는 인센티브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기금과 마을 환경 개선 사업 등에 40억여 원을 지원하고 추모공원 시설 관리에 따른 인력 채용도 주변 마을 주민들을 우선 배려할 계획입니다. 공원 내 시설 관리라든가 주차 요원들은 인근 마을 주민을 우선 채용하고요. 그다음에 카페, 부대 시설에는 그 마을의 운영권을 보유할 10년 동안 운영권을 보유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내 팽배한 소지역주의로 번번이 무산됐던 고흥 추모공원 조성 사업. 고흥군의 세 번째 시도가 소정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역의 관심 속에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지난해 겨울 전남 지역에서 난방용품으로 인해 발생했던 화재 3건 중 2건은 화목 보일러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전남 지역에서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난방용품 화재로 인해 모두 1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16억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소방본부는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난방용품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사용 후 전원을 차단하고 인화성 물질과 멀리 두는 등 화재가 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내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와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 비대면으로 대한민국 로컬 푸드 라이브 장터를 개최합니다.